초대된 두 번째 작가 오정일 작가 대화하겠습니다. 오정일 작가는 참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방문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갤러리 12시부터 보려는데 12시에 정말 딱 들어오신 분들이 자주 있었어요. 오늘도 12시 좀 지나가지고 또 오시고 인간관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단도직입 좀 요거부터 물어볼게요. 작업이 예전에는 그 사람 뒤통수, 그죠? 검정색 머리를 가느다란 분, 엄밀히 말하는 그 가장 가는 분에서 털 하나만 남겨서 그리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과정,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어릴 때부터 인물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어떤 작가분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머리카락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더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폭이 넓다고 생각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그리기로 이제 마음 먹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그 머리카락의 매력이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들이 그 세세한 한 가닥씩 모여서 이제 전체를 이루는 그 구조가 꼭 뭐 약간 자연이나 우주나 우리 인간 사회랑도 닮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더 그 하나하나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단위에 맞춰서 기법을 맞추고 싶다.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저로서의 최선은 그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붓털 한 가닥으로 머리카락과 최대한 일치되는 터치로 한 올 한 올 쌓으면서 이제 그리는 작업을 했었죠. 근데 그게 거의 20년 전이죠. 예, 그죠? 그렇죠. 한 13년 정도 이제 머리카락 작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대상을 좀 확장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좀 그려보고 싶고 그래서 고민하다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분수를 봤어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은 그래도 이게 한 단위가 고정돼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보이는데 이 물은 그 분자잖아요. 사실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기본 단위를. 근데 이제 분수는 이제 그 기본 단위를 제가 붓으로 표현하기는 사실 시각적으로 일치시키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를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 움직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머리카락에서 구조적으로 느꼈던 그 매력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제 분수를 그리겠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붓털 한 개를 그렸죠, 그거를.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죠, 붓털 한 개를 그렸죠. 그게 지금 저 작품인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렸는데 되게 개인적 만족도는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예, 그리고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머리카락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또 물 분자는 이제 머리카락이 아니니까 더 그 활발할 거 아닙니까? 그 운동성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붓털 한 가닥으로는 그런 라인의 조형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붓털 한 개가 세밀할 것 같지만 텐션이 있기 때문에 커브 같은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주 잘 자란 그런 커브는. 그래서 물을 그리려면 그런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나무 촉으로 물감을 바른 다음에 이제 긁으면 좀 더 커브나 이런 세밀한 라인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대나무 촉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우연히 이렇게 어디가 잘못돼서 손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만졌는데 지문이 딱 찍힌 거예요. 그렇지. 지문으로 찍으니까 이제 그 지문에 어떤 물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 라인이 그 작은 범위 안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한 그 곡선들이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걸로 해볼까 그래서 이제 지금 두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작들은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찍어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세필이나 대나무 촉도 이용하는데 그건 아주 제한적으로. 첫 번째 레이어를 이제 살리고 싶으니까 계속 처음에는 여기 밝은 그림 같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기반을 잡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그 명암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찍게 되니까 그 세밀한 선이 좀 많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신작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그걸 제한하고 제어하면서 그대로 너무 이제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형성된 그 지문의 라인의 아름다움을 이제 최대한 마무리 상태에서 좀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작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이게 작업의 의도나 그 주제에 대해서 전시 전에 이 대화를 나눈 적은 사실 없었어요. 작업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가 보통 한 번에 붙잡아 놓기 어려운 생성 소멸이라든지 운동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분수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듀샹 파운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듀샹의 파운틴. 우리나라에 보통 세모로 번역되죠. 분수가 맞을 텐데 아무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되게 그 가장 흔한 질문이 작업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돌려서 지금 크게 이 분수 작업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어떤 느낌, 어떤 효과를 받기를 원하고 만들어졌어요. 물론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소멸돼가지고 사라지는 어떤 운동성을 붙잡는 그런 과정에 포인트를 맞췄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제작자의 생각이고, 저도 보는 그렇죠. 사람한테는 어떤 미적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 뭐 숙제이기도 한데, 예, 큰 숙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항상 한계를 느끼지만, 예. 일단 제가 추상 작업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냥 대상 없이. 대상 없이 이게 지문으로. 아니 그냥 붓털 한 개로도 해보고 긁는 것 이게 예. 대나무 촉으로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 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구현하려는 거는 너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니까 뭔가 확대된 걸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카락에서 본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작업 같이 느껴져서 추상이라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상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확대된 세계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게 구상을 그리면서 구상의 어떤 부분을 클로즈업 그렇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느껴졌는데 그거보다는 그걸 느끼고 나서 다시 이제 분수 작업을 원래 스톱을 했던 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바라는 거는 관람객들이 먼저 평범한 구상이 있죠. 사실 딱 보면 명암이 있고 입체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구현하려는 그 터치까지 좀 이게 깊이감 있게 좀 접근해 들어가길 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리얼리티니까 그러니까 너무 확대돼서 이런 겁니다. 제가 본 건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좀 감춰져 있고 상당히 현실감 있는 그 3차원 회화 같지만 그 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뭐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나 어떤 이런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랬고 뭐 작가로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좀 그 일단 우주나 이 자연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그런 과학자들의 어떤 성취를 접했을 때 알 수 없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엄청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차피 제한된 우리의 형상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소멸되는 게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데서 오는 뭐 어떤 우울함? 약간 그런 것들도 이런 기법으로 회화를 할 때 좀 위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거는 원래 맨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뭐 수상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분수라는 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대상이 뭔지 관람자 그렇죠. 가운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추상 덩어리를 갖다가 그냥 표현한 것처럼 보여서 이 질문을 좀 앞당겨서 하는 건데요. 저랑 자료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메일로 주고받았잖아요. 메일 아이디가 A 와이어스더라고요. 그 앤드류 와이어스죠? 네, 맞습니다. 앤드류 와이어스는 누구냐면요. 보통 그러니까 추상화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뭐 비평가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그러니까 형상회화,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찮게 본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거의 말년에 앞으로 가장 괜찮은 작가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앤드류 와이어스를 말했어요. 근데 앤드류 와이어스는 이게 구상화가거든요. 아주 아카데믹한 구상화가예요.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게 앤드류 와이어스의 뭐 어떤 광야 같은데 여자가 이게 앉아 그 앤드류 와이어스 측에 되면 그 사진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넓은 화면이 추상적인 면하고 닮지 않냐라는 어떤 형식주의적인 해석이지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미스테리한 답을 했다고요, 그린버그가. 그러니까 앤드류 와이어스를 아마 그래도 그 마음에 뒀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을 주시는. 그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화집은 제가 2학년 때 가지고 있었나? 앤드류 와이어스의 이제 그 큰 전시 도록이 있어요. 거기 이제 헬가라는 여자 모델, 그죠. 독일에서 이민 온 간호사인데 그 이제 그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작업한 거를 내셔널 뮤지엄에서 모아가지고 앤드류 와이어스 그 대상만 어떤 기간 계획을 해서 작업한 게 아니라 다 끌어모아갖고 전시를 크게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 화집에서 그 팜로드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 따은 머리인데 이제 완전 뒷모습만 보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판이 추상화 같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분할돼서 있는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분은 이제 그걸 템페라화로 그리셨는데 그 세밀한 필치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들판의 터치 같은 것도 그래서 너무 그 뭐랄까요 회화가 제 어릴 때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너무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미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화라는 게 비록 이 평면이지만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걸 크게 준 게 렘브란트는 이제 앤드류 와이어스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앤드류 와이어스 그 작가의 팜로드 작업을 보고 요 꼭지를 제가 이어받아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실 초기에 머리카락 작업은 얼굴이 이제 사실 거의 앤드류 와이어스의 구도도 많이 차용을 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블랙 바탕에 이제 머리카락에만 이제 집중하게 된 거죠. 너무 감동인데요, 선생님? 뭘요? 앤드류 와이어스. 그리고 지금 이제 던진 질문은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라는 우리 그 내부의 전시 기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지던시에서 작가한테 조언을 주는 평론가 솔직히 작가한테 무슨 조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원래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문으로 한 작업으로 분수를 만들었고 저거는 지문이 아니라 기존의 기법 그건 물론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기법이지만 또 작업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예전 스타일로 한 작업이 어필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그렇다면 지문으로 한 작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 내지 적어도 어떤 대안적인 지문을 그대로 쓰더라도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작품 제목이 요 작업 빼고는 다 라보라토리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 붙이기가 아직도 제가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시리즈가 나왔으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인적으로는 근데 미리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뭐 칼라라든지 또 다른 이미지 또 올오버한 이미지 그러니까 배경이 지금 블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옛날 어떤 그런 평범한 형식의 그림 너무 블랙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평범한 풍경화가 됐든 어떤 정물화 됐든 그런 형식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 걸 놓치기는 싫으니까 저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기법은 유지를 하면서 가고 싶으니까 지금 요 분수까지 기법의 그 변화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구상 같은 건 없으신 거죠 지금? 사실 제가 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꼭 그리고 싶다 또는 또 심지어 그리다가 스톱해 놓은 이미지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싶죠.
풍경화 이미지도 있고 뭐 어떤 지금 우리 솔방울 작가님 작품 같이 바닥에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뭐 머리카락을 그리는 작가 뭐 제 욕심은 모든 걸 다 그리는데 제가 거기서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간적인 기법의 한계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이제 요 흐름이죠. 예. 아, 그럼 좀 더 그냥 더 쉽고 단순하게 질문을 해보면 지금 여기 출품된 작업, 지금 네. 저기 새 필요한 작업 빼놓고 네. 보는 사람이 이게 일반인이고 미술인이고 이게 봤을 때 어떤 거다라는 느낌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혹은 여기서 주려는 효과가 뭐지라고 이런 느낌까지 같이 있는 점, 그런 점이 좀 저는 그래도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뭐다, 혹은 작가의 의도가 어떤 거다라는 걸 네. 바로 알릴 수 있는 작업은 안 좋은 작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말을 했고, 근데 그래도 또 정반대로 이게 도대체 뭔지 예. 이게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걸 알게 되면 그건 버스가 이미 지나가는 거라고 또 예, 믿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네.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매력을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다수 분들이 뭐 실제로 막 어렵다 이렇게 바로 첫 마디를 내뱉는 분도 계셨었고 어렵지는 않은데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감이 잘 그런 안 와요. 면에서. 사실. 예, 그림이 그런 면에서. 작은데 예. 그래서 근데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너무 계산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또 그냥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가보면서 또 어떤 계기로 또는 제가 뭐 못 그렸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상황이 또 오면 예. 또 뭐 조금 더 그럴 수 있는 이미지를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후에 분수라는 대상에 네. 이제 꽂히신 건데 네. 그 어떤 점이 매력, 그러니까 어떤 의미보다는 형태적으로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그림을 예. 만드는 예. 어떤 과정에서 계속 어떤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릴 수 있을 네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것의 어떤 내밀한 느낌 네. 같은 게 뭔지.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분수 안에서 형성되는 이제 면이라든지 톤의 변화가 사실은 묶여진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럼 이제 섹션이 많이 나눠지는 거죠, 데이터가. 형상적으로든 뭐든. 거기에 제가 이제 지문으로 해서 더 그걸 좀 쪼개는 마인드고, 그러므로 해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지만 그 안에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틸컷이지만 그 형상의 변화를 시시각각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어떨 때는 이게 보였다가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읽어볼까 좀 그래주길 바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오정에 뭐 이렇게 인간으로서 형성돼 있지만 또 언젠가 또 다 분자나 원자로 다 소멸됐다가 다시 형성되고, 예전에 제가 코스모스라는 그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지구의 나이를 달력으로 딱 계산을 했더라고요, 수학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이제 유한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언젠가 어디로 가서 또 다른 물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 종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다르게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그게 또 좋은 거 아닌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분수를 제가 회화로 딱 고정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복잡 단단한 그런 움직임들이 고정되어 있는 한 컷의 평면 회화지만 오늘 볼 때, 내일 볼 때, 또 내 기분이 어떨 때 볼 때마다 다르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형상이 이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그 안에서 어떤 의도적인 형상을 너무 다듬어 내거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좀 너무 그 초현실주의 같이 너무 돼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제가 아주 디테일한 한 가닥 두 가닥은 이렇게 터트리기도 하고 좀 그런 걸 하고는 있어요. 예. 그 사진을 그대로 정직하게만 가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혹시 머리카락 예, 작품은 아이스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언젠가라도 한번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건 뭐 아이스톱이 당깁니다. 이해 못했어. 뭐라고? 아 머리카락 작업을 다시 할 의향이 있느냐 그 말씀. 머리카락 예전 작업. 예, 예, 아, 예, 예. 또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그럼 예. 지금 이 작업에서 음. 좀 더 계속 또 해보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앞으로 나올 작업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좋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주 평범한 그 장면, 풍경이라든지 어떤 사물이 놓여진 장면도 그려보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에스키스를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릴지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지문 기법까지 왔을 때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더 질문 없으면 오정일 작가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